하는데 솔직히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거 사실 고민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어카운트 매니저로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임 여사님. 아, 저도 미국에 20대 중반이었고요. 그 대학을 미국에서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하이스쿨을 다니면 훨씬 부담이 적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티칭 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 일은 예를 들어 미국 회사에서 그 친구들과 뭐 데일리 그런 컨버세이션 하면서 이렇게 친화력을 높이려면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근데 회사의 일을 퍼포먼스를 할 때는 사실 스테이트먼이 프렌들리 스테이트먼이 너무 편해요. 이 숫자를 얘기하고 이 숫자로 해서 지금 뭐 세일즈가 좋았대 어떻고 이런 간단한 그런 대화는 저희가 그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들은 충분히 대화가 여기서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분들 근데 저는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 정치를 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그 미국 사회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기업에서는 제가 이 정도 영어를 하면 참 메리트 있는데 미국 회사에 제가 이 정도 영어를 하면 많이 딸려요. 자신감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타겟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저희 그러니까 제가 그 홍콩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아예 한국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 회사는 저희 사장님 두 분이 한 분은 백인이고 한 분은 2세세요. 그러니까 한 분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고 한 분은 2세인데 한국말이 좀 어눌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임세무사님처럼 영어가 뭐 다 커서 하는 똑딱 영어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세무사님은 아마 여기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부 자체도 좀 늦게 했어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공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카운팅 매니저는 너무 다행인 게 우리가 정말 하는 영어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막 광범위하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하고 하는 용어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아주 챗 GPT도 발달하고 너무 정말 이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메일 받고 노하우를 하자면 이메일을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로 트랜슬레이트해서 그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메일을 썼어도 한 번 더 챗 GPT한테 물어보고 그거를 좀 부드럽게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팅할 때 영어는요. 사실은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오퍼레이션 매니저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가 좀 부족해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어라는 것도 막상 닥치면 좀 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인커러지 하고 싶은 거는 제 손님 중에 대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대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기업들이 많은데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어카운팅 매니저 분들이 저랑 같은 똑딱바람의 한국 분은 아니지만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중국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조금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고민은 하지 마세요. 이거 공부를 할 정도의 영어를 하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 한길자 세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어. 마이크, 네, 예.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회계를 해본 적도 없고, 전공도 다
한국어에 관련된 거고 50에 사실은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고민은 좀 됐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한국 지사기 때문에 한국이랑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자료를 넘겨주거나 이런 거에서는 너무 자신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 자체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30명 정도 되고 한국인은 지금 한 한두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기는 했는데 아까 유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숫자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뭐 벤더나 아니면 커스터머나 전부 다 증빙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로 다 주고받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너 이거 때문에 뭐 익스pen스 청구했는데 뭐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메일로 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뭐 물론 그 사람의 매니저 CC에서 그렇게 남기기 때문에 저는 나이도 있고 공부도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 경력 단절도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그거는 약간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고 뭐 근데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거는 뭐냐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밝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한다라고 느끼면 제 발음이 어떻든지 간에 알아들여 주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쉽거든요. 돈 주는 사람은 저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세 분은 어떤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셨는지, 구직 활동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하세무사님부터 하길자 세무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마 제일 최근에 취직을 했을 텐데요. 저는 작년 2월에 교수님 그거 저희 수업 듣고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인디드 사이트를 찾아서 한 세 군데쯤에서 제가 그러니까 거기 그 인디드 사이트에 음, 이력서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잡서치를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그다음에 어카운팅 이 두 가지를 넣어놓고 계속 잡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저는 이제 산호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그 회사들 법인들이 조금 작거나 크거나 좀 많이 나와 있어서 그중에서 연락을 받은 첫 번째 회사의 인터뷰를 봐서 그래가지고 아주 운 좋게 첫 번째 회사에 제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저는 그냥 인디드에다가 제가 그 인디드를 통해서 HPSP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계속 저는 잡을 찾고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이메일이 한국어와 어카운팅을 주제로 한 그 이메일들이 계속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당시에 이제 3월에 제가 인터뷰를 봐서 3월에 입사를 했는데 6월에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을 가는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아주 배짱 좋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인터뷰 전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나는 한국을 한 달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안 된다면 괜히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저를 인터뷰를 안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저를 뽑아서 나이 많은 저를 뽑아서 얘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를 모르니까 3개월 시간 동안에 서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3개월을 제가 일을 하고 한국에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흔쾌히 회사에서도 저를 받아주셨고 저도 이 회사에 계속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저희 세미나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어떤 분이 저한테 하셔서 자 본인은 지금 12월에 한국을 갔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잡서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해보셔라. 해보시면 저희가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생각보다 숫자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그 사람들보다 영어 말고는 더 잘할 수 있고,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을 때 늘 나한테 그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거는 회사가 판단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괜히 저희가 미리 해서, 아, 이러면 안 될 거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안 될 거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고, 내가 중간에 한 달을 어디를 갔다 와야 돼서 안 될 거고, 미리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많지 않고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그랬지만 교수님이 와서 잠깐 해줄 수 있겠냐 했을 때 제 경험도 그랬고 또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서 뵀던 그런 다른 세무사님도 똑같은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12월에 한국을 가셔야 되는데 10월에 지금 하셔가지고 취직이 되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잡 오프닝도 계속 두고 보시면서 계속 트라이를 하시면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어서, 뭐, 안 되는, 뭐,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그리고 인디드에 계속 본인 그 이력서나 이런 거 올리셔가지고 도전해보셨으면 싶습니다. 네. 여기 사라 씨로 들어오신 분이 이순종 씨인가요? 사라 씨가 어, 많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 예. 네. 그 사라 씨라고 이순종 여사님도 세무사님도 인디드로 통해 가지고 일반 회사 회계 쪽 잡았다고 며칠 한 달 전쯤에 연락했죠. 대부분 인디드로 많이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인디드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뽑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인디드에다가 줘야 되는 돈들이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항상 500불 이상이고, 거기에 이제 구직을 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몇천 불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인디드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오는 그런 잡들이 그냥 회사에서 심심해서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내면서 사람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인디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스태핑 컴퍼니들이 올려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 내가 다이렉트리 이 회사에 들어가는 건지 그 회사가 올려놓은 건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넘버원. 그리고 스태핑 컴퍼니일 경우는 한번 리크루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그 스태핑 컴퍼니의 하여가 되는 거예요. 임시직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을 꼭 하시고 나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게 다이렉트리 이 회사에서 올려놓은 건지 아닌지,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저는 질문이 뭐냐면, 저도 지금 인디드에서 어카운팅에 대해서 어카운팅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보면은 퀄리피케이션 자격 조건들이 내가 어카운팅을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카운팅 이 에리아에서 한 2년의 자격 조건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지금 백그라운드가 옛날에 어카운팅을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직업에서 정말 새롭게 도전해서 딱 이 하나를 따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실망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카운팅을 매니저도 원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어카운팅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데 자격 조건들이 최소한 2년인 거예요. 아니면 어카운팅 회계학을 전공을 했다든지.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인디들 계속 보고 있고 다른 데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저희는 저 경력이 잡이. 그냥 안 돼도 그냥 이력 넣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안 됐는데 그냥 보낸 거예요. 안 저도, 돼도 넣으시고, 정말 네. 넣으시고, 또 하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면서 어카운팅 그냥 보셨잖아요. 그냥 보셨다고 하고 넣으세요. 너 세무사라고 하면서 본인 세무사라 하면 그 경력 부족한 게 다 앞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무사들은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더라고요. 세무사 일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이력서에 때 어떻게 속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는지. 여기 어떤 분이 채팅방에 올렸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름에 한국 다녀오는 거 취직했습니다. 자격증 2년, 3년 해도 레지메 넣으면 연락 오고 인터뷰 오프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용기 가지고 하세요. 여기 채팅창에 올렸잖아요. 넣어보는 게 미칠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인터뷰 볼 때 저 아무 경력 없어요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야 되니까요. 없지만 내가 왜 EA 자격증을 땄고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고를 어필하는 거죠. 회사는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꼭 당장에 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꼭 당장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뽑았는데 네가 어카운팅을 했으면 저는 어카운팅을 하고 싶다. 이거하고 맞은 거죠. 심지어는 인디드 그 어카운팅에 잡 오퍼를 하면 무슨 시험을 보라고 날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본적인 어카운팅에 대해서. 저는 그 회사 시험 보라고 그러길래 시험도 안 봤어요. 근데 안 봤는데도 그 사람은 제가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백인 매니저는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시험을 안 봤는데도. 그런데 세무사 일을 하신 거를 경력으로 넣으시면 돼요. 하실 때 회사들 받으시잖아요. 그 경력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셨다고 하면 돼요. 근데 세무사 자격증을 파트 지금 다 패스한 게 아닌데도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하세요. 좀 더 펜스하고 옮기세요. 너무 또 기대치가 크면 회사에서 더 욕먹을 수도 있어요. 이해인데 맞아요. 이것도 모르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가능성 아까 그 말씀하신 분처럼 어차피 적응하면서 그런 자신의 뭐 아까 같이 막 밤을 새서 한다든지 뭐 최대한 배우려고 막 노력을 한다든지 다 사람들이 왜 몰라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없으시면 뭐 CPA 펌이나 이런 데서 퀵북이라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P, AR 이런 것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 좋으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텍스 리턴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시야를 넓히고 그런 경험을 일단 1, 2년은 쌓으신 다음에 어카운팅 매니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 조금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어디든지 예, 가서 예, 일해서 예. 경력을 좀 쌓으면 더 좋죠. 예, 예. 이게 그 내가 물어보는 위치가 어카운턴트고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걸 가르치는 게 어카운트 매니저예요. 참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됐죠? 용기만 가지시면 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하면 조금만 제가 좀 보충하면 되니까 인생 많잖아요. 인생 긴데 뭐. 맞아요. 한 1, 2년 하고 나면 또 확 열려요. 그때부터 이제 확 이제 알게 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끝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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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